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밀어주는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봉으로 주거나 둘째, 배당금으로 주는 것이다. 배당금이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줄 때 또 세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 잠깐 보면 회장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배당금으로 받는 게 연봉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배당 소득세는 15% 정도이고 회장과 같은 고연봉자들이 내는 소득세율은 약 40%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로 약 20%를 내야 한다. 그 후에 배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35%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 높으면 세금은 세율이 높은 쪽을 적용받는 데다 배당은 회장 말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줘야 한다. 정리하면 회장에게 배당금으로 돈을 밀어줄 경우 회사 밖으로 흘러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은 배당금보다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장 또는 그 가족들의 급여나 보너스 등을 포함한 연봉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봉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아무리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가라고 해도 그것이 적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1996년은 마법의 해다. J.K. 롤링이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책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원고를 완성하고 12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후 간신히 13번째로 만난 블룸주버리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의 8월이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초판으로 고작 500부를 찍었지만 10년 후 미국에서만 1740만 부라는 판매고를 기록했고 20년이 지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무려 20만 배가 넘게 성장한 엄청난 마법의 책 해리포터 시리즈가 탄생한 해가 바로 1996년이었다. 14번에 13번의 거절을 12곳의 거절을 당한 후 13번째 계약을 했다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자신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이렇게 끈질기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10만원도 넘고 가장 싸게 사도 8만 5천원이나 되는 주식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무려 91% 폭탄 세일에서 7,700원에 팔았고 무언가에 눈이 멀어 주주들이 이것을 사지 않겠다고 한 사건, 그것이 199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마법이었다. 91% 폭탄 세일에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7,700원에 산 꼴이죠. 회장은 이렇게 회사 돈을 회장이 교묘하게 빼간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싸게 팔아서 회장에게 회사의 성장에 따라 크게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것이 기초 1단계 재벌법이다. 그 밖에도 싼 이자로 돈 빌려주기, 회사 직원 파견해주기, 회장 건물에 사무실 2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들은 25년이 지난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를 할 수 없다. 매우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동안 이를 막는 법이 쥐레처럼 여기저기 생겼기 때문이다. 세금도 정확히 내야 하고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도 무겁다. 무엇보다 마법 쿠폰은 널리 알려진 방법이기에 함부로 따라하기가 부담스럽다. 물론 곳곳에 지뢰밭을 피해 위의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특히 중견기업에서는 여전히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마법 쿠폰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폭탄 세일에서 회장이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남은 화석과 같은 사례가 한 가지 있으니 이것은 지금도 배워볼 만하다. 고전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싼 것을 싸게 주기 방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지뢰밭을 피해 생존에 있어 재벌 대기업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주식 말고 또 있다. 바로 브랜드, 즉 상표다.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상표권을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리 갖고 있다면 홍보는 회사 돈으로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는 상표권자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이 상표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 될까요? 요거. 브랜드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도 웬만해서는 딴지가 놓기가 어렵다. 이런 직접 밀어주기 시계 재벌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본격적인 재벌법을 탄생시켰다. 근대화가 늦었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을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법에서 따왔는데 광복 50여년 만에 외국에서 유학해도 배울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법이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를 풀어서 읽으면 돈을 그때그때 싼 이자로 빌려주고 직원을 무료로 파견해주며 건물이나 땅을 저렴하게 쓰게 해주고 주식이나 채권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재산권을 무료로 주거나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신설된 제7호는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 회사 사이에서 벌어지던 거래를 그대로 묘사하고 정면으로 금지한 것이었다. 주주는 회사를 위해 돈을 내고 그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대가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식회사에는 돈을 낸 사람,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 누가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가끔 이 중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서로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는 논쟁으로 끝나곤 한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셋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주식회사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주는 주인이라기보다 동업자라는 표현이 의미상 더 적절할 것이다. 당연히 높은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주가가 높다고 해서 좋지도 않고 낮아도 딱히 싫지 않은 것이 회장의 마음이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선 주가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회장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창업자는 주가가 비쌀수록 주식을 적게 발행해도 같은 돈을 회사로 모을 수 있다. 새로운 주식을 적게 발행한다는 것은 회장이 돈을 더 내지 않아도 지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회장은 주가가 높아야 자신의 지분율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회사로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주가가 높아지리라 기대할수록 신주를 많이 살 테니 회장이 원하는 만큼 자본 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신경을 쓰는 본질적인 이유다. 주가가 높을수록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은 자신의 주식 중 평균 30% 정도를 담보로 설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 때문에 주가가 높아야 적은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면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주가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회장의 마음속은 어떨까? 이들의 속내에는 세금 문제가 있다. 회장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면 주식으로 줘야 한다. 세금은 거래되는 가격이 낮을수록 적어진다. 자식에게 주식을 팔든 공짜로 주든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나 사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그리고 공짜로 줄 때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 모두 주식 가격이 낮을수록 적어진다.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회장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주식을 더 많이 줄수록 남는 장세가 된다. 그러니 주가가 가장 낮을 때야말로 자식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딱 좋은 시기다. 외국 회사들은 보통 그 해에 사업을 해서 남긴 이익 중 3에서 40%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한국 회사들의 지급액은 고작 17% 남짓이다. 압도적으로 꼴찌의 배당 성향을 자랑한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주고 남은 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장 회사의 경우 실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도 주가를 올릴 수 있고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조절하는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사장이 회사가 아닌 회장을 위해 일해도 된다. 하지만 너무 티나게 밀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티나게만 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법은 그냥 봐준다. 뭐 이런 뉘앙스인가요? 정리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사장이 회사와 관련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왕이면 회장님을 위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사의 공과 사를 구별하라는 법이 제대로 생긴다면 모두 이왕이면 회장님을 피해서 결정해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창업자가 자신의 돈만으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회사는 개인 회사지만 다른 사람의 돈이 투자되는 순간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동업자가 있는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주주가 늘어나고 상장까지 해서 주주가 수백 수천 명이 되면 동업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회장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동업자인 주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장이 회사 돈을 자기 회사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회사 돈을 빼가려고 하니 계속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쉽지 않는데 어쨌든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게가 되는가,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이 제가 잘 리뷰를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